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오십견은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 영어로 얘기하면 감기처럼 내가 조금 고생하다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50살 때쯤 돼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데 한 1, 2년 고생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50살 때쯤 한문을 어깨 견자를 써서 그때쯤 되면 어깨 아파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정확한 이제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아니면 유착성 활액막염 이렇게 부르는데, 유착이라는 게 뭐냐면 끈적끈적하게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왁스 같은 거 바르려고 하면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엉기잖아요. 그 면이 원래는 매끄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끈적끈적하게 엉거붙는 거를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겨요. 내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 여기밖에 안 된다든지 여기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고서 그거 이상 움직이려고 할 때 어깨가 아픈 거죠. 아주 옛날에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가 없어가지고 엑스레이밖에 없었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깨가 굳어져서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깨를 구성하는 뼈에는 문제가 없고 어깨 안에 인대라든지 근육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진단 기술이 확실하지가 않았으니까 째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어깨가 아프니까 50살 때쯤 아프니까 오십견이라고 부르자. 아주 안 아프게 약도 좀 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했더니 좋아져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있으면 좋아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단기술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CT라든지 초음파 MRI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또 하다 보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십견이세요.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물리치료하고. 안 나아요. 2년, 3년 지났는데. 이상하잖아.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를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어깨가 아프면서 안 움직이는 거의 상당수가 의사들은 관절이 쪼그라들고 굳어져서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의 힘줄이 부분적으로 해지거나 약해지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병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오십견 같은 경우는 진단 기준이 어깨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 하열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유착이 생기고 쪼그라들면서 어깨의 용적,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어깨가 굳어지는 병이다. 그게 오십견이다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 거의 상당수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서 2차적으로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순수하게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오십견의 범위가 이제는 좀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관절막만 쪼그라들어가지고 어깨가 안 움직이고 아픈 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 게 회전근개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석회가 끼면서 만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굳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관절막이 쪼그라든 것만 오십견이야? 라고 부르지 않고,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면은 대부분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50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60살, 70살, 40살, 30살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오십견을 진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오십견을 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찾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어깨 힘줄도 괜찮고 석회도 없고 대신 관절막만 조금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순수한 의미에서는 이게 오십견이 맞죠, 전통적으로. 그 다음 검사해봤더니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경우도 있고 약간 해제인 경우도 있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회전근개 손상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유착에 의한 2차성 경직. 말이 되게 길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선행 요인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안 움직여요. 유방암 수술을 했다든지, 유방암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어깨가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유착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2차성 경직, 오십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서 뭔가 선행 요인이 있어서 하면은 이제 그 자체에 의한 이제 2차성 경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이제 오십견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치료했으니까 유방외과만 가고 항암 쪽만 할 게 아니라 어깨 쪽 전문의랑 상의해서 어깨 관련된 그런 치료도 받으셔야 될 수가 있어요. 어깨가 특히나 아프거나 안 움직여요. 뭐 치료 안 해도 좋아지나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나요?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의대생들 배우는 교과서에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 배웠던 의사 선생님들은 오십견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환자분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참아보세요. 스트레칭 꾸준하게 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났을 때는 수면 유도라든지 부분 마취를 해서 어깨를 강제로 꺾어주는 관절 이완술을 하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쪼그라들었던 관절 낭 있잖아요. 거기에 칼집을 내주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 수술하는 경우들이 또 많지는 않죠. 그렇게 안 하고도 요새는 오십견을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오십견은 초기에 오십견을 진단받고 나면은 첫 번째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아프게 해야지 더 이상 붙지 않게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칭 운동 해가지고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운동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갔을 때 후유증, 아픈 건 없어졌다고 해도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거든요. 어깨 주사도 그냥 여기 견봉화 공간이라고 거기다만 놓는 게 아니라 관절 안에다가 놓는 게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안에다가도 놓고 스트레칭도 되게 열심히 시킵니다. 오십견 진단받았으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자연이 낫는 병은 아니다. 이게 자꾸 이제 얘기를 아직도 많은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 일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상당수에서는 더 악화되거나 계속 악화된 상태로 방치가 되고 후유증까지 남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오십견을 치료하는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